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랜더입니다. 자, 오늘은 블렌더 3.0 초보 강좌 5강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이번 5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실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물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이해하고 스스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오늘도 블렌더를 실행해봅시다. 지난 4강까지는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블렌더의 기능만 실습을 했는데 이번 5강부터는 여러분만의 블렌더 프로젝트를 만들고 최종 강좌까지 이어서 작업할 겁니다. 자, 먼저 저장부터 해야겠죠. 저장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컨트롤 S로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경로와 이름을 지정하고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더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한 뒤로는 컨트롤 S만 누르면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어떤 메쉬에서 시작해야 내가 원하는 형태와 가장 가까운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델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료캔을 모델링하고 싶어요. 어떤 메쉬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컨트롤 A를 누르고 메쉬 탭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메쉬가 있죠.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음료수 캔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캔은 원기둥 모양이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다음과 같은 음료 캔을 모델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업적은 1번 큐브, 2번 콘, 3번 실린더, 4번 멍키, 5번 UV 스피어. 정답은 3번 실린더입니다. 물론 큐브로 이 캔을 모델링한다고 해서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원기둥 모양의 이 실린더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적합할 겁니다. 왜냐면 캔은 원기둥 모양이니까요. 굳이 이런 큐브나 원숭이를 깎아서 모델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메쉬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모델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이런 머그컵을 모델링 해볼 겁니다. 컵은 원기둥 형태에 가장 가까우니까 실린더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 필요없는 기본 큐브를 삭제해줍시다. 이건 여담인데 이 디폴트 큐브를 지우는 게 해외에서는 밈이 될 정도로 이름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국룰입니다. 자, 먼저 컵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실린더를 생성해 줍시다.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할 때 참고할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죠. 구글에서 머그컵을 검색해서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봅시다. 여기서 원하는 디자인의 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이건 뭐냐? 엄마? 흥미롭네요. 저는 이 컵으로 하겠습니다. 무난한 디자인이죠. 아래로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둥근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컵을 고르셨다면 이미지를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추가해 줄 겁니다. 먼저 프런트 뷰로 가서 Shift A로 오브젝트 생성 탭을 열고 이미지, 레퍼런스를 생성해 줍시다. 여기서 방금 여러분들이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지금부터 저 이미지를 보고 참고해서 모델링을 해봅시다. 지난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블렌더의 뷰포트에는 퍼스펙티브와 얼소그래픽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복습 한번 하자면 퍼스펙티브는 저희가 보는 세상처럼 원근감이 살아있는 모드고 얼소그래픽은 원근감을 무시하고 평면적으로 보는 모드입니다. 특히 모델링할 때 얼소그래픽이 굉장히 유용한데 이런 식으로 물체의 형태를 정확히 모델링하는 경우에 지금처럼 프론트 얼소그래픽에서 보면 정면에서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모드에서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잡아주시고 에디트 모드를 진입해봅시다. 잘 보시면 저희가 모델링하려는 컵은 위와 아래의 지름이 다릅니다. 아래로 갈수록 둥글게 좁아지는 형태죠. 여기서 아래가 좁으니까 아랫면을 잡고 줄이면 되겠네요. 근데 막상 해보면 둥글게 좁아지진 않고 마치 종이컵처럼 딱 떨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LIE 중 루프컷을 사용할 겁니다. 사진처럼 아래로 갈수록 둥글게 좁아지려면 중간에 점이 더 필요하겠죠. 먼저 컨트롤 R로 루프컷을 추가해줍시다. 자, 여기서 루프컷을 한 번에 여러 개 추가하려면 마우스 휠을 굴리거나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해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5개만 추가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5개만 하나요? 완전 많이 하면 더 고퀄리티로 모델링 할 수 있고 좋은 거 아닌가요? 간혹 여기서 예쁘게 모델링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미친듯이 많이 추가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모델링은 최소한의 점으로 간결하게 형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강에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따라해주세요. 이제는 컵의 높이에 따라서 편집할 수 있는 점들이 더 추가됐죠. 레퍼런스 이미지에 맞게 편집해봅시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박스 셀렉트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으로 선택하면 간단하게 루프를 한 번에 선택하는 루프 셀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루프를 선택하고 이미지에 맞게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GRS를 활성화하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보다 정밀하게 맞추기 힘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땐 Shift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좀 더 정확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얼추 머그컵의 형태가 잡혔습니다. 이제는 손잡이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위쪽 손잡이를 봅시다. 손잡이 위치를 보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지난 4강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편집하려면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LIE가 있는 거고요. 손잡이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 두 개의 위치에 루프컷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루프컷을 선택하고 옮겨서 이 위치에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는 모델링할 때 거슬리니까 Y축으로 조금 밀어두겠습니다. 어차피 프론트 올소그래픽에서 볼 때는 상관없습니다. 원근감을 무시하니까요. 여튼 키패드 3번을 눌러서 라이트 올소그래픽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옆면을 하나 잡아줄게요. 이때 이 친구를 사용해서 컵 손잡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LIE 중 익스트루드를 사용할 겁니다. 면을 선택하고 이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활성화해봅시다. 근데 면 방향이 이쪽이어서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조금 어긋나네요. 이러면 프런트 뷰에서 모델링할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살짝 돌려서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줍시다. 너무 정확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평행한 방향으로 나오면 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가서 면을 선택하고 이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활성화하고 살짝 뽑아서 GRS로 그림에 맞춰줍시다. 이제 이걸 반복하면 되는데 에디트 모드에서 면을 선택하고 컨트롤 우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익스트루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하죠? 심지어 이 방법으로 하면 면의 방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회전되어 적용됩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대략적으로 만들어둔 상태에서 레퍼런스 이미지에 맞게 각 부분을 조정해 줍시다. 저희가 여태까지 배운 GRS를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사진에 맞추려면 디테일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루프컷을 사용해서 디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R로 루프컷을 추가하고 GRS로 움직이고 크기를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쪽 손잡이와 이어지게 마감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면을 구성할 점이나 선을 선택하고 F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안쪽에 이렇게 면이 생기면 안 됩니다. 3D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가끔 버그나서 막 뚫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안은 통 비어있죠? 그거랑 같습니다. 3D 모델은 안이 비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면을 선택하고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죠. 이것이 이상적이고 좋은 모델입니다. 자, 이제 손잡이까지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컵의 안쪽 부분을 모델링해 봅시다. 컵의 윗면을 잡고 지난 시간에 배운 LIE 중에 인셋으로 먼저 컵의 두께를 구현해 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셋을 적용했던 이 면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적용해서 아래로 쭉 내려줄 겁니다. 이게 컵의 안쪽 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할 때는 역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사용하면 편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컵의 안쪽 면이 외벽을 뚫고 나와버렸네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컵의 안쪽 아랫면을 잡고 S로 크기를 줄여주세요. 근데 컵의 바깥쪽 면에 비해서 안쪽 면은 루프컷이 없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 벽이 두꺼워집니다. 보기 좋진 않잖아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라 상관은 별로 없지만 컵의 안쪽 면에도 루프컷을 한두 개만 추가해서 대충이라도 모양을 잡아줍시다. 근데 다 완성하고 보니까 컵 손잡이가 조금 얇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서클 셀렉트로 손잡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SY로 두께를 조금 늘려줍시다. 자, 드디어 머그컵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약간 딱딱하고 뭔가 투박하죠? 저희가 원하는 컵은 매끈하고 예쁜 컵인데 말입니다. 이거는 다음 6강 모디파이어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씬이 약간 카페 같은 스타일로 커피랑 디저트랑 있는 장면을 만들 건데 디저트를 바닥에 놓고 먹진 않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접시가 필요하겠죠? 이건 여러분이 숙제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가지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강좌에선 제가 모델링하는 걸 따라했지만 숙제에서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은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오브젝트 모드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 만드는 과정을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것,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5강 모델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어려운 내용이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해보면 실력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6강에서는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원래 오브젝트를 수정하지 않고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최대한 블런더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강에서 봐요. 그럼 이만.